안녕하세요, 순배설탕입니다. 오늘은 제과 제빵 자격증 품목을 함께 연습해 볼 텐데요. 오늘 연습할 품목은 바로 마카롱이에요. 마카롱은 집에서 홈베이킹으로도 많이 연습을 해보셨을 텐데요. 마카롱에 들어가는 머랭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흰자와 설탕을 그대로 사용하는 프렌치 마카롱, 흰자와 설탕을 따뜻하게 중탕으로 녹여서 만드는 스위스 마카롱, 마지막으로 설탕으로 시럽을 끓여서 흰자에 넣는 이탈리안 마카롱이 있어요. 제과 기능사 품목으로 나오는 마카롱은 프렌치 머랭으로 만드는 프렌치 마카롱으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양이 많기 때문에 손 거품기가 아닌 기계를 사용해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집에서 만들 때 사용하는 레시피와는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반죽의 상태가 달라서 시험을 볼 때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흰자의 양에 비해서 적은 설탕량으로 만든 매끄럽지 않은 머랭으로 마카롱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순배설탕과 함께 제과 기능사 마카롱을 함께 연습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서 오늘도 필기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함께 문제를 푸니까 어렵지 않고 재밌게 풀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은 총 3개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1번 문제.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밀가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박력분을 주로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중력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 2번, 글루텐 함량이 많으면 질긴 식감이 난다. 3번,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도록 가볍게 섞어준다. 4번, 산화제를 사용하면 보다 부드러운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스펀지 케이크는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이 특징이고 밀가루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밀가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산화제를 사용하면 보다 부드러운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가 틀린 설명이었어요. 이 산화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글루텐이 강화돼서 질긴 식감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는 절대로 산화제를 넣으면 안 되겠죠? 다음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과 재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설탕, 단맛 및 껍질색을 진하게 하고 독특한 향이 나며 수분 보유 능력이 있다. 2번, 밀가루, 단백질과 전분에 의해 반죽의 구조를 형성한다. 3번, 달걀, 믹싱 중 공기 혼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내부 색상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번, 유지, 믹싱 중 공기를 포집하는 크림성과 쇼트닝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요. 정답은 3번, 달걀에 관한 설명이 틀렸어요. 달걀은 믹싱하는 중에 공기를 혼입하여서 팽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죽에 달걀이 들어가면 색도 노랗게 변한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 아이싱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성이 나머지 3가지와 다른 하나는? 1번, 로열 아이싱. 2번, 버터크림. 3번, 스위스 머랭. 4번, 이탈리안 머랭. 나머지 3가지와 다른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버터크림인데요. 나머지 3가지는 모두 달걀 흰자를 사용해서 만들지만 이 버터크림은 경화 쇼트닝, 버터, 마가린 등 유지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와 조성이 다른 한 가지였어요. 이렇게 필기 기출문제를 3가지나 풀어보았는데요. 함께 풀어보니까 정말 쉽죠? 이제 재료를 준비해서 마카롱을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가루 재료를 체에 쳐서 준비해주세요. 아몬드 가루, 슈가 파우더,
바닐라 향 가루는 곱게 체에 쳐줍니다. 다음은 흰자로 머랭을 만들어 줄 건데요. 설탕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흰 거품이 올라오도록 휘핑을 하고 흰 거품이 생기면 설탕을 넣어서 단단한 머랭을 완성해주세요. 뿌리 짧고 끝이 약간 휘는 상태의 머랭이 되면 완성! 이제 가루 재료와 머랭을 함께 섞어줄 거예요. 처음에는 머랭이 죽지 않도록 살살 섞으면서 가루와 잘 섞이도록 해주세요. 이 과정을 마카로나주라고 하는데요.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섞이면 반죽을 한 방향으로 뒤집으면서 섞어주세요. 반죽에 윤기가 흐르고 약간 흐르는 정도가 되면 마카로나주 완성! 완성된 마카롱 반죽의 온도는 22도가 적절해요. 짤주머니에 1cm 원형 깍지를 끼우고 완성된 마카롱 반죽을 담아주세요. 반죽을 담는 과정 중에서도 마카로나주가 진행되니까 반죽을 지나치게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테프론 시트를 깔아둔 철판에 마카롱 반죽을 짜줄 건데요. 지름 3cm 크기의 원형으로 일정하게 반죽을 짜주세요. 짜놓은 반죽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 퍼지고 구웠을 때 프릴도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짜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죽은 총 2판 분량이 나오는데요. 만든 반죽은 반드시 남김없이 사용해야 해요. 동글동글 짠 반죽은 이제 건조 과정이 필요한데요.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건조를 시켜줄게요. 마카롱이 건조가 되는 사이에 시간이 남아서 오븐 예열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윗불 160도, 아랫불 140도로 예열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븐 예열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사용했던 기물은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닦아두시고 테이블도 정리를 해서 청결 점수까지 꼭 챙기세요. 이렇게 건조가 완벽하게 된 반죽은 손에 묻어나지 않아야 해요. 이제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 윗불 160도, 아랫불 140도의 오븐에서 15분간 구워주세요. 다 구웠는데 색이 연하거나 다 익지 않은 것 같다면 윗불을 150도로 줄인 뒤에 5분 정도 더 구워주기도 한답니다. 잘 구워진 마카롱은 실온에서 식힌 뒤에 잘 떼어서 유산지를 깔고 제출하면 완성! 짜잔! 제과 기능사 마카롱을 완성했습니다! 이 마카롱은 홈베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에서 여러 번 만들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과 기능사 시험용 마카롱을 만들 때 중요한 점 3가지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머랭을 단단하게 올리고 반죽을 섞을 때 반죽이 너무 질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흰자의 양에 비해서 설탕량이 적은 머랭이기 때문에 머랭이 매끄럽지 않고 푸석푸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머랭의 구조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루 재료와 섞으면 반죽이 쉽게 질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죽을 섞을 때 반죽이 질어지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반죽을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간격으로 짜기. 시험을 볼 때 감독관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반죽을 짜는 과정까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반죽을 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짤주머니를 반듯하게 들고 일정한 간격, 일정한 크기로 짜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완벽하게 건조시키기. 마카롱 반죽이 여름철에는 건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건조가 쉽게 되는데요. 건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븐에 굽게 되면 윗면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조를 하고 마카롱을 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카롱 프릴의 모양은 재료 배합에 따라서 퍼지는 경우도 있고 일자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기능사용 마카롱을 여러 번 만들어 보니까 대체로 프릴이 퍼지는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프릴이 아예 안 생기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양이 아니라 모든 마카롱의 프릴이 일정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카롱으로 시험을 볼 때는 따로 색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도 흰색으로 마카롱을 구워봤는데요. 집에서 연습할 때는 알록달록 원하는 색상대로 색소를 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한 마카롱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안에 필링을 채우면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버터크림이나 초코잼이나 과일잼 등 취향에 맞게 안을 채운 다음에 짝을 맞춰서 예쁘게 만든 마카롱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제과 기능사 마카롱을 함께 연습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순뱃설탕의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